언제나 든든한 세무 전문가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요새 어디에서나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화두가 AI죠. 오늘은 이제 AI가 과연 우리 세무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될수록 사라질 직업 상위에 항상 세무나 회계 업무들이 항상 상위에 올라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이고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제 세무나 회계 업무에서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는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자리는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이제 업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AI가 아무리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해서 가장 큰 허들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산출이 된 금액이 적정한가의 문제, 그리고 그 금액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한 업무들, 3.3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의 어떤 세금 도출 관련해서는 수입 금액은 딱 정해져 있고 경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경비도 3.3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항목만 입력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마저도 요새 플랫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납세자분들이 입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에서 도출된 금액, 이 정도는 사실 AI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단 이제 AI가 더 발전될 필요도 없죠. 지금도 얼마든지 구현되고 있고, 요새는 홈택스에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납세자들이 이제 개인 이제 인적사항 입력을 하면은 당신의 예상 납세액은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바로 보여주죠. 여기에서도 그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금액들을 살펴보면은 한 50% 정도는 맞고 50% 정도는 틀린 금액이에요. 요새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기술의 발달로 우리들의 어떤 본업에 일정 부분 침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단한 부분들, 3.3 프리랜서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의 세금 도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은 그건 오히려 조금 약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고, 컴퓨터가 절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판단의 영역인 건데, 어떠한 딱 가정을 주는 거죠. 수입 금액 주고 경비 주고 여기에 따른 세액을 구해봐라. 이거는 컴퓨터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고 세액을 산출해봐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간을 놓고 봐서 이 수증자가 수증 재산을 가지고 향후 1, 2년 내에 이걸 양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증여를 수증을 받고 양도를 하기까지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양도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증여재산가액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이 더 절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판단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이 요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AI가 대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우리의 이제 전문성을 더 좀 개발하고 고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AI가 이제 세금을 도출하는 거는 사실 요새 자율주행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신차들 보면 다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탑재돼서 나오는데,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죠. 그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듯이 AI가 계산한 도출된 세금에 대해서도 사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결국 납세자분들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런칭된 지가 좀 됐잖아요. 이제 그 추이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이용한 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거 틀렸네 해서 그냥 이제 일반 세무사분들을 찾게 되시는 거죠. 그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앞으로 시간이 조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체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감히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판단의 영역이라는 게 사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이 모든 가능성을 다 사실 AI가 검증을 하게끔 제시를 할 수도 없을 거고 일례를 들면은 한 증여권을 놓고 봤을 때 10명의 세무사님에게 한번 절세를 해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던져드리면은 10명의 세무사님이 아마 다 다른 세액을 뽑으실 거예요. 동일한 가정을 놓고 드리면은 동일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냥 브로드하게 드리고 가장 최적의 절세안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어떤 뭐 백그라운드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다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건데 뭐 절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을 사실 AI가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판단의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정성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허들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AI 과연 세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무는 세무 전문가에게. 언제나 든든한 세무 전문가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집니다.